오늘 모닝체크 첫 번째는 지금 딱 고앵커도 말씀하셨던 이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, 이걸 어떻게 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냐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. 엔터주가 그런 건데요. 엔터주 한번 주가 볼까요? 노모스, 이 노모스라는 회사는 이를테면 이제 해외 이런 공연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인데, 노모스 주가도 어제 5% 넘게 올랐고요. 스튜디오 드래곤도 역시 마찬가지고, SM 어제 주가 3% 넘게 올랐고, CJ E&M, 페네테인먼트, 하이브까지 주가가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 여자 아이들인가요? 그 걸그룹이 있는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11%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결국 미국의 이 관세 이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좀 덜한, 영향이 덜한 이 엔터주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이 미국의 관세 얘기가 더 부각이 되면서 다시 좀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그래서 그렇겠습니다만 수급도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. 기관이 특히 이제 기관 중심인데 SM, 하이브, 제이엔터 등 소위 말하는 4대 엔터사들을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 리포트들도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. 뭐 그동안 얘기가 계속 나왔던 뭐 주요 뭐 블랙핑크라든가 그다음에 이 BTS의 완전체 결합이라 등등 이런 얘기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 외에도 전체적으로 수익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,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SM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18%나 상향 조정하고, 실제 최근에 SM의 주가가 다른 엔터사들 중에서도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도 있습니다. SM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45%, 무려 50% 가까이 좀 주가가 크게 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특히 SM 같은 경우는 DOU라고 하는 이 회사, 이를테면 이제 팬덤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죠. 이 회사가 이제 2분기부터 이제 SM의 자회사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작용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SM의 주가 상승세가 더 두드러진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SM 관계사를 통해서 DOU 주부를 현재 이렇게 되면 2분기부터 45%까지 좀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DOU를 자회사로 연결하는 걸 통해서만 연간 300억 원의 이익을 더 얻을 것이다,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SM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이유로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관세와 무관한, 관세와 영향이 덜한 이런 엔터주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, 특히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수급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 체크상 가보죠. 결국 또 이제 관세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섹터죠. 바로 증권주입니다. 증권주도 주가 한번 보죠. 다우투자증권이 4% 넘게 올랐고, 메리츠도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좀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대신증권, 상상인증권 이런 회사들 주가들이 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증권주들이 좀 매력이 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거는 역시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상당히 좀 순항을 하고 있는 영향이 좀 일단 현재로서는 또 굉장히 커 보입니다. 이 부분도 있고요. 또 서학개미분들, 미국 시장이 불안하고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술주들이 좀 주가가 요즘에 시원찮아도 그래도 믿을 건 역시 미국이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올해도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국내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더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해외 투자, 이 브로커리지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작용을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증권주는 결국 이제 따져보면 내수주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좀 있고,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.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종목이 800종목으로까지 대폭 확대가 되죠. 이제 웬만한 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대체거래소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거래대금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낳게 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.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이 15조 원, 국내 주식 순매수가 5조 원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무게가 완전히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 있다라는 건 뭐 불문가지라고 봐야 되겠고요. 그래서 이제 증권사별로 최선호주,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생각하는 증권사들 중에 최선호주가 뭐냐라는 그런 리포트들을 쭉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. 증권사별 증권주 탑픽인데, 밑에 이제 노란색에 있는 거는 이제 리포트를 낸 증권사들이고요. 이들이 얘기하는 최선호주는 키움증권이 좀 많았고, 한국금융지주도 두 번째로 좀 많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세컨탑이라고 되어 있죠. 미래에셋증권이 세 군데서 얘기를 했고, 삼성증권도 있고, 키움증권도 이제 또 세컨탑에서도 좀 나오는 것처럼 키움증권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고,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, 한국금융지주가
증권사들이 선호하는 증권주로서 이렇게 첫손에 꼽히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눈에 띄게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증권주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 체크 사항 가보겠습니다. 고려한 얘기인데 오늘 주총 있죠? 이제 그동안에 작년 가을부터 진행이 됐던 한 10월부터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략 한 3개월, 그다음에 3개월, 한 6개월 정도에 거쳤던 고려한 경영권 분쟁에 이제 결국 종착점이 이제 왔습니다. 사실 작년 말에 이제 고려한 주가가 150만 원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이게 이제 언제 끝날 것이냐, 결국은 정기주총이 되지 않겠냐 그런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벌써 오게 된 거죠. 참 시간 빠르게 참 지나갔습니다. 어제 서울지법에서 MBK 연합 측이 영풍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가처분 신청된 거를 기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 이게 가장 큰 뭐 핵심적인 그런 결정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영풍에 갖고 있는 고려인 지분이 29%인데 이거를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된다면 사실은 MBK 연합 측은 그동안에 공을 들여왔던 게 한꺼번에 무산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법원의 이 판결 때문에 사실은 또 당장 오늘 정규주총이고요. 이제 MBK 측에서 더 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. 그렇게 좀 되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앞서 이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또 최 회장 측의 이 상정 안건을 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지분 4.5%까지 추가한다고 그러면 최 회장 측이 갖고 있는 현재 지분 38%에 국민연금까지 하면 43%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쯤 되면 사실은 뭐 투표 정규주총 결과는 열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확인이 이미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제 고려한 주가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전체 시장 분위기 정도에 따라서 보는 거고요. 오늘 이제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이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다고 그러면 또 고려한의 주가가 이를테면 이제 뉴스에 사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것처럼 세론이 나타날지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좀 경영권 안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고려한 주가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.